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정에는 방사성 물질을 처리할 때는 피해보다 이익이 더 커야만 한다는 정당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IAEA는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MBC가 일본 정부가 정당화 원칙에 대해 입장을 밝힌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문건에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자신들의 원자료 폐쇄 전체 과정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일본에게 큰 이익이기 때문에 이 정당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닷새 전 일본 정부가 태평양 도서국 과학자 자문단에 발송한 문건입니다. 정당화 원칙은 오염수 방류라는 개별적 실행 절차가 아닌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라는 실행 전반에 적용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류 행위만이 아닌 원자로 폐쇄 과정 전체를 봤을 때 후쿠시마 지역 재건이라는 일본의 이익이 큰 만큼 정당화 원칙에 맞다고 주장한 겁니다. 일본은 또 IAEA의 정당화 원칙이 개별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사회 전반에 피해보다 이득이 더 많은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변 국가에 미치는 피해가 미미한데 반해 일본에 주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자문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전성에 근거가 된 도쿄전력의 생물 실험과 수조 측정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데다 일본을 뺀 나머지 국가는 오염수 방류로 어떤 이익도 못 얻는 만큼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정당화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just very sloppily drawn up because this is, every country has their own control of their own resources and can make their own decisions. So if they feel that it should be all of society, then all of the countries should be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자문단은 오염수를 재료로 하는 콘크리트를 만들어 일반인의 접촉이 거의 없는 시설물의 원료로 쓰는 등 인접국 불특정 다수의 방사능 노출을 최소화할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번 결정이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발표한 거라면서 인사 책임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독자적인 최종 백지화 결정인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입니다. 저는 어떤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저는 다 각오를 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지만 대통령과는 전혀 상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공약인데 대통령과 상의 없이 장관이 독자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기도 했고요. 예. 당초 기존안을 추진할 생각도 있었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그 시점에 가서 서로 홀가분하게 깔끔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원 장관이 먼저 김성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도 오늘 자료를 내고 예비 타당성 통과 후에도 양평군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선 검토를 지속해왔다며 국토부가 양평군의 의견을 요청한 지 8일 만에 종점이 변경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1,000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인근 지역의 공사비 증액이 829억 원으로 노선 변경에 따른 실제 증액은 사업비의 0.8%인 14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한 펜션의 객실한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아기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전용 수영장이 딸린 이른바 풀빌라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객실 내 수영장은 현행법상 안전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 어젯밤 9시 반쯤 이곳에서 20개월 남자 아기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갑자기 큰 소방차랑 경찰차 같이 와서 애기들 좀 들어가라고 하시더니
소방 헬기까지 이송에 동원됐지만 아기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 펜션은 방마다 전용 수영장이 딸려있는 이른바 풀빌라. 약 70cm 깊이의 객실 내 수영장에 아기가 빠진 겁니다. 객실에 함께 머무르던 부모는 아기가 수영장으로 향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객실 수영장은 바닥을 파서 만든 형태로 턱이 따로 없어서 갓 걸음마를 뗀 아기도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현행법은 객실 안에 있는 수영장에 규격이나 안전수칙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에는 수영장 안전 운영과 규격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지만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풀빌라에는 구명조끼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 신고 당시 특별히 수영장에 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으세요. 풀빌라 운영자는 물론 이용객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근데 펜션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서 온전히 부모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물은하고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안전, 그리고 수영, 구명조끼. 입실을 할 때 당부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건 함께 묵는 보호자나 부모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새로 수사에 들어가는 미신고 아동 사건이 매일 200건씩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장에 버린 친모가 광주에서 붙잡혔고 경기 용인 야산에 안매장된 아동의 친부와 외할머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흰옷을 입은 한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한 손에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옆으로 가더니 봉투를 버립니다. 30대 여성 김모 씨가 5년 전 자신의 신생아 딸 시신을 버렸던 상황을 경찰 앞에서 재연하고 있는 겁니다. 생후 6일 된 아기를 왜 유기하신 건가요, 선생님? 죄책감을 따로 안 드셨어요? 김 씨는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딸만 남겨둔 채 3시간가량 집을 비웠습니다. 돌아와 보니 겉싸개 모자에 얼굴이 덮인 채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미혼인 상태로 출산한 김 씨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해 혼자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왔다며 현재 친부의 행방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생후 7일 된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40대 여성 김모 씨는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딸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원치 않은 의심이었습니까? 네. 아이가 묻힌 텃밭의 주인인 김 씨 어머니, 즉 아이의 외할머니는 가담 정황이 없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2015년 다운증후군을 지닌 신생아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경기도 용인의 친부와 외할머니에겐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외할머니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와 방치한 아이가 이튿날 죽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대전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집 근처 하천에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아동학대 치사해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당초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조사 도중 아기를 하천변에서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2시 기준 미신고 영아 수사 사건이 총 867건, 숨진 걸로 확인된 아이는 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 새로 이사 왔다는 인사가 담긴 인쇄물이 뿌려졌습니다. 6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집집마다 한 장씩 배달됐는데 봤더니 내년 총선에 나오려는 출마 예정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세대 우편 한마다 인쇄물이 한 장씩 들어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인터폴 본부 전경과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고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의 캐리컬처가 인쇄된 뒷면에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이사 오면은 뭐 옆집이나 위아래 정도만 인사를 하는데 생활급도 다른 저 4단집 분이 우리 1단집까지 다 가가고 인쇄물을 보낸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 저녁부터 어제까지 아파트 4개 단지 45개 동
6,100세대 우편함 대부분에 인쇄물이 꽂혔습니다. 우편물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와서 넣은 건데 주민들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안문을 드나들었는지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 동마다 들어가기도 힘든데 외부인이 들어와 각 동 로비에 들어와서 홍보물을 배포한 게 신기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남 지역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종양 전 총재는 중앙선관위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80일 전이잖아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인사청을 돌리는 것은 공수법상은 저촉되지 않는다. 명확한 답을 받고. 주민 신고를 받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물의 내용과 배포 범위를 확인한 뒤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